안녕하세요. 수학 익힘책을 함께 풀어주는 남자쌤. 그려서 수익남. 경남 진주 촉석초등학교 하우영 선생님입니다. 수학을 조금 더 쉽게, 수학을 조금 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자 수학 익힘책을 함께 해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수학책 36쪽과 37쪽, 그리고 수학 익힘책 24쪽과 25쪽을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수학책은 간단히 요약해서 요점만 살펴보고 수학 익힘책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공약수와 최대공약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특별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12와 18을 각각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되어 있네요. 자, 12와 18의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이쪽을 보면 12와 18의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고 있죠. 자,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3, 4, 12, 3, 6, 18. 자, 그래서 자, 12는 이런 식으로, 18은 이런 식으로 식을 곱으로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자,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를 일단 한번 찾아볼까요? 자, 12와 18, 위아래 식들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가장 큰 수가 뭘까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는 수 1, 2, 3, 4, 6. 더 큰 숫자도 있나요? 6이 제일 큰 숫자가 같네요. 6. 자, 여기도 6이 있고, 여기도 6이 있죠. 자, 그 다음 아래 부분 보겠습니다. 자,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과 방법 2를 비교하여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 방법 1부터 선생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 1은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수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수 6이었죠.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12와 18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12는 2 곱하기 6, 18은 3 곱하기 6과 같이 이 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6이므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식을 공통으로 들어있는 큰 수로 구해서 자,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 방법 2. 방법 2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찾아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공약수는 두 수를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중에서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큰 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따라서 12와 18의 공약수 중에서 공통으로 나눠지는 숫자인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는 방법 2에서 보면 12와 18을 공통으로 나눈 수 6이 있죠. 6은 방법 1에서도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인 6과 같으므로 12와 18의 최대 공약수는 6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수학 익힘책 풀면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쪽 보겠습니다. 자, 37쪽 45와 75를 각각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이용하여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볼게요. 자, 45를 1 곱하기 45, 자, 3 곱하기 15죠. 자, 15단도 한번 볼게요. 15 곱하기 2 하면 30, 15 곱하기 3 하면 45, 15 곱하기 4 하면 60. 자, 이렇게 30으로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옵니다. 자, 그 다음 25도 한번 해볼까요? 자, 25 곱하기 1은 25, 25 곱하기 2는 50, 25 곱하기 3은 75, 25 곱하기 4는 100. 자, 이런 숫자들 15단, 25단 이런 숫자들은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5는 5 곱하기 9. 자, 그 다음 75는 1 곱하기 75. 금방 나왔던 게 나왔네요. 자, 3 곱하기 뭐다? 25입니다. 25. 자, 5 곱하기 15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 수의 곱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아까 계산했던 45는 5 곱하기 9인데 이걸 두 개로 나눌 수 있죠. 3 곱하기 3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15도 3 곱하기 5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하고 있는데, 자, 이 방법을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자, 방법 1은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활용한 겁니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 자, 그래서 45는 자, 5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최대한 쪼갤 수 있었어요. 자,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로 최대한 쪼갤 수 있었어요. 자, 그렇게 쪼개고 나니까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제일 큰 수가 5 곱하기 3이 들어가 있죠. 5 곱하기 3. 그래서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 가장 큰 수이므로 5 곱하기 3, 즉 15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방법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법 2는 둘 다 공통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처음 45와 75를 이렇게 적어놓고, 자, 적어놓고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5가 있을 겁니다. 45와 75의 공약수. 자, 5로 하면 45는 5, 9, 45죠. 그래서 9를 여기 적어주고 75를 또 5로 나누어 떨어지면 15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이제 9와 15를 대상으로 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약수, 공약수가 있는지 보면 3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아까랑 같은 말입니다. 3은 9죠. 그럼 남은 거 3, 5, 15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왼쪽 편 숫자들, 공약수들 있죠. 이 숫자를 곱하면 5 곱하기 3. 이게 바로 처음 구했던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알겠죠? 또 여기서 나머지 있는 지금 이 세모한 숫자는 최대 공약수와 활용해서 나중에 원래 숫자를 만들어주기 쉬워요. 자, 이 말인 거예요, 한 번에. 자, 네모인 3 곱하기 최대 공약수를 자, 5 곱하기 3을 하면 뭐가 된다? 45가 되고요. 자, 이제 75쪽도 네모에서 5였던 게 곱하기 5 곱하기 3. 자, 이 숫자를 올라가죠. 그러면 뭐가 된다? 75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야기해 보는 건데, 자, 방법 1에서 5 곱하기 3은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선생님이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5는 5, 자, 위에 거 보면서 할까요?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이고,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수가 뭐예요? 5 곱하기 3이죠. 이 공통으로 들어간 수 중 가장 큰 수가 바로 금방 이야기했던 5 곱하기 3이므로 15, 5, 3, 15가 바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방법 2에서 45와 75의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했는지 방법 1을 활용해서 자, 설명해 보세요. 되어 있죠. 자, 방법 2에서 45와 75를 공통으로 나누는 수 5와 3. 여기 5와 3은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 위에 두 수를 여러 곱으로, 그러니까 방법 1에서 두 수를 여러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수 5, 3, 5, 3과 같습니다. 즉 45는 5 곱하기 3 곱하기 3, 75는 5 곱하기 3 곱하기 5에서 5 곱하기 3이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 가장 큰 수이므로 5 곱하기 3은 15, 즉 15가 45와 75의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 24와 40의 최대 공약수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첫 번째 방식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식대로. 자, 24를 여러 곱의 수로 나타내 볼게요. 24부터. 자, 24는 1 곱하기 24. 자, 그 다음 2 곱하기 12. 또 3 곱하기 8, 또 4 곱하기 6. 자, 이제 끝이죠. 자, 그 다음 40도 한번 나타내 볼게요. 40은 1 곱하기 40, 2 곱하기 20, 그 다음 4 곱하기 10. 자, 그 다음 5 곱하기 8.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 뒤로는 따라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곱셈식 중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 가장 큰 식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자, 가장 큰 식은 일단 24는 자, 뭐가 제일 크죠? 3 곱하기 8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8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건 5 곱하기 8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건 24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간 수준 그래서 제일 큰 숫자는 뭡니까? 네, 바로 이렇게 8이 됩니다. 8.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익힘책을 한번 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수학 익힘책. 자, 먼저 24쪽을 보겠습니다. 24쪽에 1번. 자, 친절하게 곱셈식으로 다 나타내어 놨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풀기만 하면 됩니다. 1번,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두 수의 곱셈식을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숫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숫자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포함된 걸 하면 되는데 힌트도 나와 있어요. 자, 28은 2 곱하기 뭐가 될까요? 그럼 위에서 찾아보면 되겠네요. 2 곱하기 14죠. 자, 그러면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14가 공통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제일 큰 숫자니까. 자, 그럼 14가 들어간 숫자 42 여기 세 개 중에서 뭔가요? 세 번째 있는 이거네요. 그럼 3 곱하기 14 되겠네요. 자,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뭘까요? 자, 14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한 여러 수의 곱셈식을 써보세요. 네, 여러 수의 곱셈식은 우리가 두 번째 했던 거죠. 자, 28은 자, 2 곱하기 14인데 14를 또 여러 수로 나눌 수 있어요. 2, 7, 14죠. 그럼 이렇게 세 수로도 나눌 수 있겠네요. 2, 2, 7. 그럼 28이 되죠. 자, 그러면 또 여러 숫자로 하면 3 곱하기 14인데 14가 또 2 곱하기 7. 2 곱하기 3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그럼 28과 42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세요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위의 식에서 해볼게요. 위의 식에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식이 뭐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되죠. 자, 바로 2와 7, 2 곱하기 7 부분이죠. 그래서 2 곱하기 7 하면 14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 25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6과 20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수학책에서 방금 바로 했던 건데요. 자, 36의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최대 공약수를 구하기 위해서 옆에 가로에 써줬던 이 두 가지 식을 곱하고 바로 맨 아래에 자기가 있는 숫자 이걸 곱하면 36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9, 2, 2, 9 되겠죠. 자, 20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2 곱하기 2 곱하기 아래에 있는 5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반대로 2 곱하기 뭐가 되는 숫자? 제일 작은 숫자로 이렇게 나누었을 때, 많은 숫자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되는 곱을 이렇게 살펴봐도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 최대 공약수 아니면 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바로 2 곱하기 2 부분이죠. 자, 그럼 2 곱하기 2는 뭐다? 4. 이래서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자,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우리 여러 가지 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곱셈식으로 된 것들을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를 먼저 곱셈식으로 나타내 볼까요? 하면 1 곱하기 15 또 다른 숫자로 나타내 볼까요? 3, 5, 15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고 자, 그 다음 25도 나타내 볼게요. 25는 1 곱하기 25 그 다음 또 1 곱하기 25 5 곱하기 5가 되겠네요. 자, 들어가 있는 수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는 공통으로 여기 적어 볼게요. 공통으로 들어 있는 수가 가장 큰 식. 일단 가장 큰 식을 구하면 5가 들어가 있는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15는 3 곱하기 5라는 식과 25는 5 곱하기 5라는 식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들어간 식에서 공통으로 들어간 숫자를 한번 구해보니까 네, 바로 여기서 15와 25의 최대 공약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최대 공약수는 뭡니까?
바로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숫자, 공통인 약수를 이용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15와 25를 공통으로 나눈다. 어떤 숫자가 있는지 해보는 거예요. 자, 1부터 위로 살짝 커보는 거예요. 1, 2 되나요? 3, 4, 5가 되네요. 5, 그러면 15는 5, 3, 15죠. 그래서 5, 3, 15가 됩니다. 5, 3, 15 이렇게. 자, 25를 만들려면 5, 5, 25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3과 5를 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있나요? 1 말고 되는 게 없죠. 자, 그래서 15와 25의 최대 공약수는 5가 됩니다. 공약수는 5가 됩니다. 바로 이쪽에 있는 숫자를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최대 공약수를 알고 나면 아래에 있는 숫자로 이 맨 위의 숫자를 만들 수 있다 했죠. 자, 15를 만들어 볼까요? 15는 최대 공약수인 5 곱하기 동그라미 표시할게요. 자, 맨 밑에 있는 숫자 3을 곱하면 되고, 또 25도 만들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인 5 곱하기 맨 밑에 있는 숫자 5를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알고 있으세요? 자, 이제 6번. 자, 야구공 27개와 축구공 18개를 최대한 많은 모둠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왔다. 남김없이 똑같이 나눠주려고 합니다. 한 모둠이 야구공과 축구공을 각각 몇 개씩 최대한 남김없이 똑같이, 남똑체죠. 자, 이럴 때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27과 18인데, 자, 이번에만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7을 만들어 볼게요. 여러 공통으로 들어있는 곱셈식을 구하기 위해서. 자, 1 곱하기 27. 그 다음 2는 안 되고 3 곱하기 9. 자, 이거 다 내네요. 3, 9, 네, 됐고. 그 다음 18도 해볼게요. 축구공. 자, 1 곱하기 18. 그 다음 2 곱하기 9. 또 3 곱하기 6. 이게 다네요. 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숫자가 들어가 있는 식. 자, 그러면 3 곱하기 9와 2 곱하기 9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글을 이용하면 9가 최대 공약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3 곱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 18은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이렇게 나눈 거에서 제일 공통으로 들어가는 숫자를 3 곱하기 3으로 구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같이 나누어지는 숫자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 해볼게요. 자, 27과 18 중에 공약수 중에 생각나는 거나 아니면 떠오르는 것들을 옆에 써주면 돼요. 27, 3이 되겠죠. 자, 3, 9, 27, 3, 6, 18 됩니다. 9나 6이 이제 더 이상 안 나누어 떨어질까요? 또 되는 게 있어요. 3으로 하면 둘 다 3의 공약수, 3이 공약수가 됩니다. 3, 3은 9, 3이 6. 더 되나요? 1 말고는 없죠. 자, 이제 끝이에요. 이렇게 계산을 해두고 이렇게 왼쪽에 있는 숫자들 곱해주면 됩니다. 자, 3 곱하기 3. 그래서 몇 개? 그래서 총 9. 그래서 3 곱하기 3은 9가 됩니다. 이 말은 야구공 27개, 축구공 18개를 최대한 9모둠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9모둠에게 야구공과 축구공을 선물한다고 하면 야구공 27개를 9모둠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몇 개씩 나눠줘야 되죠? 네, 3개씩 나눠줘야 되고 축구공 18개를 9모둠에게 나눠준다고 하면 네, 9, 2, 18 그래서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둠도 혹시 적으라고 하면 9모둠, 9모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숫자가 바로 9모둠이 되기 때문에 야구공 3개와 축구공 2개가 됩니다. 자, 쉽죠?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수의 곱으로 나타낸 곱셈식을 활용하는 방법과 두 수의 공통인 약수를 세로로 한번 나타내는 방법들을 활용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으로 한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때는 수학익힘책의 두 가지 방법대로 다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수업도 기대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촉석초등학교 하우영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